뭐 박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톡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는 마이크 있습니다. 그럼 이거까지 써라고요? 뒤에가 안 들리고. 어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새벽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키노트를 하는 바람에 제가 괜히 뭘 아무리 멋지게 해도 뽐따구가 소위 말해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걸 다 접고 내용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것은 2개의 톡이 아니고 2개의 렉처입니다. 렉처라는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렉처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이유는 마음껏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마음껏. 중간에 마음껏 질문하셔야 되고 끝나고 나서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까먹죠. 그죠? 앉아있는 청중도 까먹고 저도 까먹으니까 마음껏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다음에 있을 우리의 주제 발표 키노트가 있을 때 그 키노트를 한번 잘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질문 시간까지 다 합쳐서 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한 30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오전 토픽은 루아텍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오후 후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오후의 토픽은 G텍이고요. 그래서 먼저 요즘 제가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0 한국택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어떻게 되어 있는데 타입셋 바이 G텍으로 만들었습니다. G텍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비머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있는 바로 비머입니다. 이게. 그리고 폰트는 여기 있는 폰트는 옵티마라는 폰트입니다. 옵티마라는 폰트. 그래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굳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to 루아텍 렉처 1인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맥 OS X에 있는 iWeb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크룸이라는 테마에서 하나를 살짝 들고 왔습니다. 파일 한 개를. 그래서 저작권 위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살짝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였던 이 컬러는 맥 OS X에서 한번 쭉 뒤져보니까 캔틀룹 컬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오늘의 오전에 메인 컬러는 이걸로 잡았고 메인 폰트는 옵티마로 잡았습니다. 자, 아까 김광숙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제에 오늘 이번 학술 발표회의 주제는 어디서 모토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게 스피커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준비해가지고 Fly to the Moon을 잘 아시죠? Fly to the Moon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딱 이렇게 네킹콜의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처음 이걸 정해놓고 한국어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디자인 담당하시는 이주호 선생님하고 한참 담당하다가 제 아이디어가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이제 Fly Me 대신에 코텍을 붙이고 문 대신에 좀 더 높이 스카이로 붙이고 엔진을 달고 이번에는 날아보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Fly Cortex to the Sky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G텍코와 루아텍코를 다루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컬러를 선택하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디자이너에 어디서 들어왔죠? 팬톤? 네, 팬톤에서 들고 왔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를 붙일 때도 꼭 4장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인쇄를 하지 않은 이유도 이 4가지 색깔을 전부 인쇄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12장만 프린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텍코가 루아텍코의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와의 상의에 의해서 우리의 중점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루아텍코 대신에 G텍코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온 게. 그런데 사람들이 오전에는 좀 정신도 몽롱하고 많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럼 루아텍코를 앞에 하자. 그리고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 그게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푹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후에 G텍코를 설명하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개의 강의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뭔가 하면 도대체 엔진, 택 엔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택 포맷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택 매크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택 파일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이 네 개의 계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한 77, 8부 능선을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계층도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적이 뭔가 하면 새 엔진을 달고 날아보자입니다. 그래서 엔진에 중점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엔진이 무엇이고, 포맷이 무엇이고, 매크로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많이 쓰시는 택이라는, 택 파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엔진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99.99%가 쓰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PDF 택 엔진 또는 G택 엔진 또는 루아택 엔진입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 한 80% 이상 90% 가까이가 전부 PDF 택을 쓰는 거죠. 이 엔진을 쓰는 거고 거의 대부분 나 레이텍 쓰는데요. 레이텍은 PDF 택 엔진입니다.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텍, 여러분들이 레이텍, 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엔진은 전부 뭔가 하면 PDF 택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밑에서. 그리고 G택이라고 새로운 엔진을 돌리는 아주 선진적인 사람 또는 약간 좀 시대에 걸맞지 않게 홀로 튀는 사람들이 조금 있죠. 더 튀는 루아텍 이거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엔진이고, 자, 엔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엔진을 바꾸기 위해서는 executable 프로그램, 즉 실행 파일을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가 컴파일을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레벨으로 가야지 엔진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컴파일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이 필요 없는 파트에 우리가 파일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90도 99.99까지는 안 되겠죠. 90% 이상이 쓰고 있는 레이텍이라는 포맷이 있고, 그 위에 컨텍스트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실행 파일을 우리가 컴파일 할 필요는 없다고요. 대신 택이 우리가 이니택이라고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가 돌아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면 포맷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포맷 파일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택 파일을 그냥 읽어드리면 속도가 매번 읽어드리는 것 때문에 속도가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하고자 포맷 파일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 파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포맷 파일을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걸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텍도 이 엔진, 세 가지 엔진 위에서 다 돕니다. PDF 택에서 돌기 때문에 이게 PDF 택 위에서 도는 레이텍을 PDF 레이텍이라 그러고, G택에서 돌면 G 레이텍이라 그러고, 루아에서 돌면 루아 레이텍이라 그러는 거죠. 바로 똑같습니다. 콘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엔진에서 다 똑같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맷 레벨입니다. 자, 그럼 포맷 레벨 위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 어디 좋은 클래스 파일 없냐? 어디 좋은 스타일 파일 없냐?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이 매크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영역의 특징은 뭔가 하면 포맷 파일에 절대적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포맷과 엔진에. 엔진에 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걸리는 것이 포맷에 걸립니다. 그래서 레이텍 포맷 위에서 도는 어떤 것들은 콘텍스트 위에는 잘 안 돌죠. 거의 또 90% 이상 잘 돌지 않습니다. 콘텍스트 위에서 도는 녀석은 레이텍 위에서 돌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그 위에서 노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의 택 파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일 윗 계층에 있습니다. 제일 윗 계층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클래스 파일은 뭘 쓸 건가? 스타일 파일은 뭘 쓸 건가? 이게 결정됐다는 뜻은 밑에 있는 포맷과 포맷이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이 세 단계가. 그 다음 보통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것은 그냥 아무 무심코 디폴트로 PDF 택 엔진을 쓰겠지만 엔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엔진을. 그러면서 좀 더 새로운 기능을 자기가 한번 써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자, 그러면 코텍은 이 네 가지 레벨에서 1, 2, 3, 4라면 엔진, 포맷, 매크로 그리고 자신의 택 파일에서 어느 레벨에 있을까요? 코텍은.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코텍은 어디에 있을까요? 코텍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매크로에 있습니다. 즉 스타일 파일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P택은 엔진 레벨에 있습니다. 엔진 레벨. 즉 P택은 뭔가 하면 컴파일을 자기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4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P택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일본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로 더 복잡하면 복잡할 테니까 타입 세팅이 아주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스페이스도 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포맷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에 올라와 있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큰 특징이면서 장단점이 생겼는데 이제 도리어 장점으로 활용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AJT 볼륨 3을 오늘 받으신 분들은 제일 첫 번째 김광수 부회장님의 글을 보면 제일 첫 글입니다. 그걸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코텍을 하게 되었으며 그 코텍에서 왜 이 세 번째 계층에 놓음으로써 우리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글입니다. 좀 길어가지고 좀 점심 식사 후에 시간이 좀 나시면 한번 읽어볼 만한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술 발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GTEC와 KO. 저는 KO라고 KO라는 느낌은 자꾸 뭔가 하면 KO 펀치를 맞고 쓰러진다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코라고 자꾸 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자는 KO라고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KO라고 읽으라고 하지만 굳이 그걸 안 따른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매번 GTEC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읽으면 저자가 화낼 겁니다. 저자는 KO라고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GTEC와 루아텍코가 있는데 루아텍코, GTEC는 전부 다 루아텍 엔진을 사용하는 코텍, GTEC 엔진을 사용하는 코텍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동국대학교 김도인 교수님이 참 어울리지 않게 법학과 교수님이 이런 걸 다 만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느 만큼 성과를 우리가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학술 발표의 주제가 되겠고, 제 강의, 왜 이 강의를 준비했는가는 바로 전적으로 이 주제 발표를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끔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섭외를 했겠죠. 제발 강의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부 노 하는 바람에 전부 제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색깔 주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색깔은 이게 1번입니다. 빨간색이. 2번이 이거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입니다. 배열을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이 배열 밤에 포스터 붙일 때 배열 안 맞는 바람에 2번 뜯었다 다시 붙였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루아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봐 웬만한 경우에 전부 다 한글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luatek.org에 가면 여러분들이 루아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아텍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름이 아니고 스크립트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 자바 뭐 이런 것들. 근데 스크립트 랭귀지는 보통 이제 파이썬, 뭐 루아, 루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스크립트 언어들 중에서 아주 덩치가 작다고 유명한 루아라는 녀석을 인베드, 즉 내장하고 있는 PDF 텍의 확장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PDF 텍 기반에서 루아를 갖다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얹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루아텍을 주제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 루아텍을 만든 두 분, 한스하겐과 타코 호크워트 이 두 분을 모셔가지고 한국 외대에서 우리가 강연을 들었죠. 그런데 영어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주 텍 세상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루아텍의 기본적인 철학은 뭔가 하면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스하겐이라는 사람이 철학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디벨롭먼트, 즉 개발을 할 때 철학을 매우 중시합니다. 루아텍은 뭔가 하면 컨피규어러블, 조절 가능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텍의 여러 가지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면서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사용자들에게. 무슨 뜻인가 하면 택의 코어 파트 하나 한 부분을 모두 사용자한테 열어둘라 주자는 거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스, 택도 마찬가지지만 닫혀있는 환경이라고요. 실행 파일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코어 기능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질 못하죠. 왜?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컴파일 다시 할 그 바에는 포기하고 그냥 쓰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철학은 뭔가 하면 이걸 사용자들한테 열어주자는 거예요. 컴파일 필요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 쓰겠지만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은 이걸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오픈 소프트웨어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고 그렇게 하면서 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열어주자는 겁니다. 대신 밑에 있는 PDF 택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녀석과의 하위 호환성은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택의 정신이 뭡니까? 예전에 돌던 택 파일 지금도 돌아야 되니까. 그건 절대 잃지 않으면서 이런 열린 택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기본 철학이라는 거죠. 루아택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정말 좋은데 가능하겠느냐.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아택 최초의 공개 베타 버전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07년 7월에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 루아택의 아이디어는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05년에 나왔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년 동안에 답보 상태에 있었다고요. 왜? 돈이 없었어. 왜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직접 여기에 뛰어들어서 코딩을 하면서 개발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2년 동안. 그러다가 이드리스 사마위 하미드 콜로라도 유니버시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님인데 이분도 참 독특하신 앞만 봐도 북부 아프리카 쪽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흑인이면서 키도 190 정도의 엄청나게 크신 분이면서 철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베이스는 뭔가 하면 학부는 뭐 했는가 하면 피직스를 하셨고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오리엔탈 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요. 뭔가 하면 아랍어를 택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코란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걸 하면서 펀딩을 내가지고 그 펀딩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루아택에 투자를 했나. 이때부터 이제 2007년 이 오리엔탈 택 프로젝트하고 붙으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풀리 스포트 하는 거죠. 너는 이 코딩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2009년 정도까지 2008년, 2009년 한 2년 정도 풀리 스포트 하면서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지금의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단계로까지 완전히 올라오게 된 거죠. 한 2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의 위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펀딩을 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딱 한 사람을 썼을 뿐인데 그만큼 가속도가 붙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루아택은 다음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가장 많은 펀딩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단테라고 독일 택 사용자 그룹에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택 사용자 그룹은 가장 많은 사용자 계층을 가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 1000명인가 3000명인가 회원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10만 원씩만 내도 엄청난 돈이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택 세상에서 제일 회원들도 많고 펀딩도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지금 역점을 두고 하는 쪽이 뭔가 하면 컴퓨터 모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크누스가 만든 CM 폰트를 새롭게 오픈 타입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뭔가 하면 LM 폰트입니다. 라틴 모던 타입 베이스라고. 그 오픈 타입으로 바꾼다기보다도 새로 만드는 것들. 그런 프로젝트. 택 가이어 폰트는 뭔가 하면 아도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팔라티노 여러 가지 폰트들을 그 전부 다 상업용이니까 못 쓰는 거죠. 그걸 누구나 쓸 수 있게 한번 변종이라고 똑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이거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오픈 타입으로. 왜냐하면 타입 1 폰트는 URW 폰트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오픈 타입은 없으니까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가 뭔가 하면 메타포스트라는 그래픽 기능을 택 안에 집어넣으면 기가 막히게 끝내준다는 걸 콘텍스트에서 소위 말하는 메타폰에서 우리가 봤다고요. 얼마나 끝내주는 거예요. 환상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그걸 라이브러리 형태로 택 안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타포스트 돌리고 자시고 할 거 없죠. 안에서 모든 그래픽까지 다 돼버린다. 이건 뭔가 하면 메타포스트 엔진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메타포스트를 배워야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티크제트 같은 경우에
그것의 백엔드를 메타포스트로 내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명령어 그대로 쓰는데 그 밑에 내부에서는 어떻게 도는가 하면 메타포스트를 통해서 그래픽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변했는가 모르는 거죠. 최고 위에 있는 사용자들은. 하지만 밑에 레벨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도는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루아텍에서 전부 계획하고 있고 지금 0.5가 나왔습니다. 0.5가 2009년 12월에 1.0을 2012년 말에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MP-립에 좀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딩을 원합니다. 지금 다만 뭐 한 500불, 1000불이라도 좋으니까 좀 펀딩을 원하는데 잘 안 내놓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30페이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 이 학술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꽤 돈을 투자한 연구소에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프로시딩을 드려야 되니까 프로시딩을 위해서 30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끝까지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루아텍 팀은 3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사겐, 타코, 그리고 henkel, 저는 henkel이라고. 이거 워낙 이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독일어 발음이. 그래서 henkel, 이 3사람인데 2003, 2009, 2005 이게 뭘까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난 해입니다. 최초로.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한사겐인데 2003년 하와이에서 열린 턱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텍 세상의 최고의 아이디어맨이죠. 모든 아이디어가 저 사람에서 나오고 모든 어떤 선구적인 아이디어가 저 사람한테서 다 튀어나옵니다. 키도 크고 그죠? 여러분들 작년에 보셨으면 이 두 사람이 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완전히 다 합니다. 펀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도 이 사람한테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 프로그래머입니다. 전문 프로그래머.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한 2년 정도 풀리 스포트 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코딩을 다 담당했다고요. 모든 코딩을. 그래서 이만큼 오게 된 것이고. henkel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숨은 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전자공학 박사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놀랐던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1포인트의 오차를 눈으로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어떤 타이프에 했는 예제에서 0.1포인트가 어긋난다고 왜 어긋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다른 것 별로 안 하고 원래 PDF 텍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PDF 텍에 뭔가 버그가 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리뷰하면서 전부 고치고 아주 독일 사람 특유의 그런 정신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고 익스페리멘탈 피처들을 또 시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워낙 바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이분이 저보다 9년 앞선가 그런데 거의 한 10년 정도. 재미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2005년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작년에 왔을 때 만났고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루아텍의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한번 쭉 보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들어있는가. 첫째, PDF 텍을 기반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PDF 텍이 들어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PDF 텍 들어있으면 끝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PDF 텍은 원래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웹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파스칼로 변환한 다음에 웹2C라 또는 웹2C를 이용해서 C로 변환한 다음에 우리가 컴파일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웹2C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C 코드로 변환을 해버렸다고 바꾸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려한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버그니까. 텍은 버그가 없기로 유명한데 여기서 괜히 버그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겁이 나서 하질 못했던 것을 시도를 했죠. 마찬가지로 버그가 생겼습니다. 버그가 생겼는데 지금도 버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지금 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또 뭘 바꿨는가? 알레프를 C로 바꿨습니다. 알레프는 뭔가 하면 오메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오메가는 뭔가 하면 최초의 16비트 태그로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오메가가 없어지면서 그거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개발했는 게 알레프라는 녀석이라고.
그 알레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알레프도 마찬가지로 C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다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크립트 랭귀지인 루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아를. 루아에다가 코코나 아니면 다른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루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루아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몇 개를 선택해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택 익스텐션들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 폰트 포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폰트 처리를 왜냐하면 목적은 뭔가 하면 택 안에서 오픈 타입부터 시작해서 트루 타입 모든 폰트들을 다 핸들링하고 싶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원하는가 자기들이 봤을 때 제일 강력한 엔진이라고 보는 공짜로 쓸 수 있는 폰트 포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메타포스트 라이브러리를 또 가지고 있다. 완전 어떻게 보면 뭐죠? 백화점식입니다. 백화점식. 이 백화점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운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들을 붙이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도 잘 만들어야 된다. 그죠? 엄청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루아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감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루아텍 만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세 가지 기본적인 큰 엔진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PDF텍, G텍, 루아텍. 이 사람들은 다른 택 엔진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는 매우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약간의 알력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게끔 마련이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엔진이나 무슨 상품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경쟁 회사보다 당연히 그죠? 좋은 걸 만들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루아텍은 뭔가 PDF텍 위에 만들었고 PDF텍을 뭐죠? 계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DF텍과는 경쟁 상태가 아닙니다. 경쟁 상태가. 그래서 PDF텍은 뭔가 하면 크누스의 원래 택의 안정화된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누스의 택은 안 쓰죠.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전부 PDF텍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래서 이게 기본 엔진입니다. PDF텍이. 그리고 PDF E택까지 포함된 PDF E택이라고 그러는데 PDF E택이 지금 기본 엔진이라고요. 기본 엔진. 택 세상에. 그래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택이라고 말하면 뭔가 하면 PDF E택 엔진이 기본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유명한 이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AZ 알고리즘이나 또는 프로츄루드 이거 발음도 어렵죠. 그죠? 이건 뭔가 하면 문장 부호가 옆으로 이거 튀어나오는 이 돌출 기능들 또 이번 AJT의 이주호 선생님의 글을 보시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그림까지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를 쓸 수 있고 발전된 형태의 PDF 결과물을 쓸 수 있다는데 발전되긴 발전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아직 미흡한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뭔가 하면 빠르고 정말 뭐죠? 믿을만하다는 거죠.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생각이 저자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이 안정화된 믿을만한 동작을 조금이라도 훼손한다고 치면 새로운 동작을 이제 안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다고요. 고쳐가 된 기능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낫다고요. 그리고 오픈 타입 글꼴을 위한 준비는 없습니다. G텍 엔진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 뭐죠? 경쟁 상대입니다. 루아텍의 경쟁 상대. 그래서 루아텍과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루아텍은 열려있는 환경인데 G텍은 열려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루아텍만 유일하게 열려있는 환경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드 코딩된 상태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택의 모든 기본적인 기능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대로. 어디서 왔는가 하면 PDF 택에서 온 게 아니고 뭔가 하면 택에서 그냥 왔어요. 이 택에서 왔습니다. 이 택에서. 이 택에서 그냥 왔다고요. 그래서 PDF 택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택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ED, 이 택의 R2L, Right to Left 조판, 이건 이제 뭐죠? 아랍어 환경을 위해서 Right to Left 조판 이런 것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매크로 패키지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매크로 패키지들이 저자에게 내부의 코어 파트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죠, 절대.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컴파일 다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루아텍은 뭐죠? 자기들이 바꾸면 된다고요. 이게 두 G텍 엔진과 루아텍 엔진의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뭔가 하면
GTEC에서는 내가 무슨 특별한 기능을 쓰고 싶은데 그 기능이 지금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자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자가 그 기능을 넣어서 컴파일을 다시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루아텍은 뭔가 하면 내가 만들면 됩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개의 큰 차이입니다. 대신 루아텍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런 열려있는 좋은 상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상태인데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루아텍은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고착화된 제3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대신에 어떤 걸 쓰는가 하면 콜백 방식의 확장 메커니즘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산학 용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콜백 방식이 뭔지 잘 아실 테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함수의 이름만 정해져 있고 함수의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뭔가 하면 나는 함수의 내용을 그 이름에다 걸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만들어준 함수의 내용이 돌게 되는 거죠. 이게 콜백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허용해놓은 모든 파트를 내가 원하는 코드로 바꾸면 다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콜백 방식을 쓰는데 당연히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텍 엔진들에 비해서 일단 퍼포먼스가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환장할 정도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실험 프로젝트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두 번째 뭔가 하면 뭘 좀 하려고 하면 매크로 레벨에서 뭐예요? 여기서는 네가 다 만들어랍니다. 그죠? 뭘 하려고 하면 오픈 타입 좀 쓰고 싶은데요. 아, 네가 만들어라.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줄 때까지.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로부터 텍 코드를 자동 생산하는 것도 재미있는 거지만 루아텍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확장 메커니즘 콜백을 이 루틴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큰 특징은 이겁니다. 확장 메커니즘, 콜백 방식 확장 메커니즘이 필요치 않으면 루아텍 쓰지 말라는 겁니다. 별 필요 없다. 퍼포먼스 떨어뜨리면서까지 이거 왜 쓰느냐.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쓰라는 거라고. 바로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루아텍 코로 넘어가서 이제 KO로 넘어가서 루아텍 코는 이제 유즈 패키지 루아텍 코라고 하면 이 파일을 부르게 될 겁니다. 루아텍 코다 스타일. 그래서 첫 17번째 줄을 주고 보면 2009년 10월 4일에 0.96 버전 어떻게 쭉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게 보면 input 루아텍 코 했기 때문에 루아텍 코다 텍을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텍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보면 루아 이렇게 해서 이쪽을 보면 다이렉트 루아라는 이상한 명령이 하나 있다고. 이게 이제 루아텍에서 루아라는 루아 코드를 넣는 방법이 바로 이 명령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루아텍 코를 쭉 보면 2010년 1월 10일 따끈따끈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김도현 이렇게 쓰여 있고 그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뭐예요? 다이렉트 루아 이렇게 해서 어떤 파일을 그냥 불러와서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루아를 저렇게 부르는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들을 지금 보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이제 딱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플 닷텍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다큐먼트 클래스 아티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비긴 다큐먼트, 엔드 다큐먼트 다 아는 거고 비긴 태뷸러, 엔드 태뷸러 다 아는 거고 그죠? 그래서 칼럼 몇 개, 3개를 잡겠다. 그리고 라인, H라인 하나 긋겠다. N, 사인 어떻게 쓰겠다.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듯이. 그러면 루아로 뭘 하고 싶은가? 1, 2, 3, 4, 5를 자동으로 제네레이트 하고 싶다. 자,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다이렉트 루아 안에 뭘 쓰는가 하면 루아 코드를 넣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이렉트 루아 바깥에는 뭡니까? 텍 코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 안에서는 한 줄을 제네레이트 합니다. 하고 나서 H라인을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5줄을 어떻게 만드느냐? for n은 1, 5. 뭔지 딱 이해가 되죠? 1부터 5까지 도는데, x는 뭘로 잡다? 10의 마이너스 n승으로 잡자. x 잡았다. 변수를. 택다 프린트는 뭔가 하면 택으로 이제 출력하라는 겁니다. 뭐를 출력하느냐? n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거는 스트링 명령은 택 명령어죠. 그래서 end는 우리가 그냥 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 백슬래시 end라고 써줘야지만 end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아 안에서는 이렇게 스트링, 요 문제가 생기는 녀석들은 스트링을 붙인다. 예를 들어서 백슬래시 이런 것들 스트링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라. 그럼 뭐예요? 이렇게 쭉 나오죠.
왜 이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면 수학하시는 분 다 아시겠죠, 그렇죠? 요거 보여주려고 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데 또 다른 이그젬플을 보면 이게 이제 케이트 게시판에 이호재님의 이거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흉내낸 거 보면 이거 중독성 있는데요, 콤마 이호재 이래 쓰여 있는 것을 안에 있는 한자 한자씩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다 F박스를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F박스를 붙였기 때문에 네모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태그로 하려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근데 이걸 이렇게 코드로 그냥 쭉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엄청난 이그젬플보다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케이트 게시판에서 찾아보시면 환상적인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인터넷 이그젬플 이렇게 써놓은 건 뭔가 하면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곧바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웹페이지 같은 것을 그대로 내용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태그 안에서. 이것도 그냥 제가 시연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오후에 한번 보여드리죠. 들고 와서 컴파일 되면서 자기가 쭉 처리해 가지고 포맷해서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웹 환경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저기 들어있는데 그걸 패치해 가지고 내가 태그로 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루아텍 쓰고 아니면 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루아텍 쓰는 것과 스크립트 랭귀지를 태그하고 붙여서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무슨 차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imple.py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스크립트 랭귀지로 돌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딱 나온다고. 제너레이터. 아까 봤던 거와 동일한 거예요. 거의. 대신 여기서는 1, 2, 마이너스 0호라고 요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나온다는.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택 돌리는 것과 루아텍에서 그냥 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게 키의 핵심이죠, 지금.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택을 2번 돌린다면 거의 99% 정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을 2번 돌린다면. 하지만 택을 한 번만 돌린다면 안 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처럼 한 캐릭터마다의 네모 박스에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거기에다가 어떤 문양을 막 이렇게 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바깥에 스크립트 랭귀지에서는 그 녀석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든 작업인데. 하지만 택에서는 쉽죠. 그래서 택과의 이 연동이 꼭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뭔가 하면 택이 한번 돌면서 그 정보를 옥질리어리 파일 같은 데다가 넣어주면 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파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돌리는 거나 이렇게 돌리는 거나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파트는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콜백 방식의 확장 메커니즘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크다는 거죠. 그래서 루아 라이브러리에는 콜백 라이브러리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보통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매력적인 게 뭔가 하면 요 노드 리스트 프로세싱과 폰트 릴레이티드 파트입니다. 즉 define 폰트는 뭔가 하면 내가 폰트 백슬래시 폰트 이렇게 해서 폰트를 define 하는 동시에 내가 그 파트를 전부 다 가로채 가지고 마음껏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폰트 처리 파트를. 다음 빌드 페이지 필터 이런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만약에 프리 라인 브레이크, 포스트 라인 브레이크는 뭔가 하면 라인 브레이크 하는 방법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요. 나의 것으로. 다음 빌드 페이지 빌딩을 할 때 이걸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